임산부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기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치과에 내원하지 않는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불편감을 참다가 늦게 오시게 되면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겨서 약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죠. 즉, 태아에게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죠. 오늘은요, 첫 번째, 임산부 임무 약한 이유, 두 번째, 임산부의 시기별 치과치료 방법, 세 번째, 임산부의 엑스레이 촬영, 네 번째, 임산부가 먹어도 가능한 약, 다섯 번째, 임산부의 구강관리법까지 완전히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임산부는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임신성 치은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요,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자극을 주면 출혈이 잘 발생하게 되죠. 문제는요, 출혈이 발생하면 잇몸을 통해서 구강 내 세균이 혈관과 소화기관을 거쳐서 폐관막에 도달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아와 임산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시에는요,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출산을 위해서 골반을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요, 치아를 붙잡고 있는 잇몸의 인대의 힘을 약화시키죠. 따라서 치아들이 조금 더 흔들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임신 시에 구강 내부가 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렇게 산성을 띠게 되면요, 치석이 더욱 잘 생기게 됩니다. 결론은 호르몬과 산화된 구강 환경으로 인해서 임신성 치은염과 치주염이 증가하게 되죠. 임신 초기, 즉 1주에서 13주 사이에는요, 이 초기에는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사선 조사도, 즉 엑스레이 촬영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시기는 태아의 장기들과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 보니 유산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구강위생 관리나 스케일링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무리한 치과 치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임신 중기 14주에서 약 28주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간단한 초기 치료는 가능하고요, 국소 마취가 필요한 정밀한 치료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한 외과적 치료인 발치나 임플란트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임신 말기, 즉 28주에서 출산까지는요, 간단한 치과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를 똑바로 넣어서 장시간 치료를 받는 경우 자궁에 의해서 하대 정맥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왕위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주고요, 치료 의자에 반 정도 기댄 상태로 치료를 받으시거나 자세를 자주 바꿔주면서 엉덩이 밑에 베개를 놓아두면 이와 같은 현상을 조금 방지할 수 있죠. 이 시기의 치과 치료는요, 산모와 태아에게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조산 가등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분들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받을 때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용 엑스레이 방사선 조사량은요, 다른 외과용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죠.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엑스레이 노출되는 것이 좀 찝찝하시죠? 따라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는요, 납복을 꼭 입어주시고요, 목 부위의 보호대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신 초기에는요, 가급적 엑스레이 촬영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들은 치아가 흔들리는 경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성 호르몬 분비가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치아 이동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다만 잇몸이 붓고요,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힘들죠. 따라서 저는 교정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정말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교정을 유지한다고 해서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신과 동시에 교정을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치과 치료 시에 사용하는 마취제는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임산부와 뱃속의 아기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일 허용량이 정해져 있고요, 임산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으로만 쓰는 것이 추천되겠죠. 리도카인이나 에피네프린은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산부들은요, 호르몬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강 관리를 해주셔야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먹는 음식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초콜릿, 사탕, 젤리 같은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임신 중에는 칫솔질 중에 헛구역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최대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입덧이 심하면 양치질이 어렵습니다. 만약 입덧이 심하다면 조금 깔아앉은 이후에 해보시고
하시고요. 전혀 못하겠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실도 살살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어떤 칫솔을 쓸지 궁금하시죠? 칫솔은 부드럽고 머리가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칫솔질을 할 때도요, 잇몸에 너무 자극이 가해지지 않게 살살 쓸어내리듯이 부드럽게 칫솔질을 하도록 하세요. 워터픽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덧을 하다가 토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이 고토를 하게 되면요, 이 산성 성분이 나와서 치아를 보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토를 하시게 되면 물로 헹구신 이후에 약 30분 있다가 양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콜라를 먹고 바로 양치하면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 임신 전과 임신 중기에 스캐닝 및 검진을 잘 받으시고요. 이 임산부는요,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요, 보험 진료의 본인 부담금을 20% 감면해 줍니다. 즉 스케일링은요, 연 1회 혜택을 받으신다면 한 번 받을 때 5,000원 가량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분들,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약 드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통제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세타미노펜, 즉 타이레놀은 괜찮고요, 이부프로펜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임산부의 타이레놀, 즉 아세타미노펜 복용이요, 태아의 생식 기능이나 뇌 기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에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이후에 복용을 하시고요, 용량도 최소한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세이지 계열의 약들,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아스피린 계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엔세이지 약물은요, 양수 과소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이 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생제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항생제는요,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계는요, 암목시실린, 윤하신 등등등 이렇게 많고요. 세팔로스포린계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이 항생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산부인과에 가셔서 잘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꼭 드시면 안 되시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바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입니다. 이 계열의 항생제는요, 태아의 뼈 형성과 근골격계 형성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임산부의 치과 치료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적절한 치과 치료 시기는 임신 4개월에서 6개월이다. 두 번째, 이 치과 엑스레이 촬영은요, 가급적이면 납복을 입고 촬영을 하시고요, 임신 초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비교적 안전한 약은요, 진통제는 타이레놀, 항생제는 페니실린 계열, 세팔로스포린 계열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한 이후에 드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교정치료는요, 교정치료는 가능하지만 가능한 출산 이후에 권장을 드립니다. 굳이 시작하고 싶다면 임신 중기에 시작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다섯 번째, 구강관리는요, 머리가 작은 칫솔을 사용하시고요,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등의 보조 구강용품 사용을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임산부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많이 힘드시다면 이 닥터 이몸짱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이바이!